안녕하세요, 멘탈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자이자 행동변화 전문가인 론 프리드먼의 책 역설계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역설계를 실천해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 매킨토시가 스티브 잡스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보셨을까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자면 1979년 스티브 잡스는 복합기 기업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를 방문합니다. 그때 잡스는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알토 컴퓨터를 목격합니다. 잡스는 알토 컴퓨터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마우스를 보고 그 자리에서 컴퓨터의 미래를 보았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스티브 잡스는 회사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기억한 알토 컴퓨터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엔지니어들에게 설명했고, 그 결과 1984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매킨토시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에게 허를 찔렸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매킨토시 출시를 불과 6주 앞두고 빌 게이츠는 매킨토시의 인터페이스와 유사한 운영체제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매킨토시를 깜짝 출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싶었던 잡스는 이에 잔뜩 분노해 빌 게이츠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잡스는 빌 게이츠를 쏘아붙이며 당신이 나의 뒤통수를 쳤고 도둑질을 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빌 게이츠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둘에게 제록스라는 부자 이웃이 있었는데 내가 TV를 훔치려고 그 집에 침입했다가 당신이 이미 훔쳐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빌 게이츠는 윈도우가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매킨토시 역시 애플의 발명품이 아니라 제록스의 알토 컴퓨터를 역설계에 탄생시킨 결과물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 컴퓨터 윈도우가 누군가의 것을 역으로 설계해 만든 물건이라는 상상해보셨나요? 역설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간의 패턴 인식 능력을 이용하여 뛰어난 결과물을 분해하고 재조합하여 나만의 것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책에서는 역설계의 핵심을 인간의 패턴 인식 능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턴 인식 능력이란 게 무엇이고 이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DNA에는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활용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식량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떤 색깔의 식물에 독이 있는지, 안전하게 초원을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등 패턴 인식에 의존해 온갖 상황을 파악하고 추론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패턴 인식 능력이 이제는 생사를 좌우하진 않지만 그 능력이 여전히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설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성공적인 결과물을 수집하는 것. 두 번째 단계, 결과물을 분석해 핵심적인 특징을 알아내는 것. 세 번째 단계, 그 사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유사성을 찾아내는 것. 네 번째 단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나의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1단계의 경우 가장 먼저 분석을 하지 않고 결과물부터 수집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말합니다. 최고에 오르기 위한 첫 단계는 최고에 이른 이들의 작품을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저자가 예시를 든 각 분야의 최고가 된 인물들을 보면 이름을 날리기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품을 수집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영화를 보는 영화광이었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며 손님들한테 영화를 추천하다 할리우드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영화계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보유한 도서가 9,000권이 넘었고 해마다 책이 200여 권씩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례를 계속 접하고 경험하면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그 분야의 일반적인 규칙과 관습을 흡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배우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기본 구조를 지닌 사례를 자꾸 경험하면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지심리학에서는 암묵적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어떤 시리즈 초반 에피소드에 확 몰입했다가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예상되는 전개의 지루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암묵적 학습의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뛰어난 결과물의 핵심적인 특징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저자가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의식적으로 질문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가끔 확 끌리는 요리나 책, 동영상, 웹사이트 등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휙 넘어가죠. 이때 질문으로 그 끌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등을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 그 자체보다 뛰어난 결과물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왜 훌륭한지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하루아침에 가질 수 없고
의식적으로 그 감각을 찾으려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지만 그게 왜 재미있고 끌리는지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문 유튜버가 아니니까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역설계를 실천해보니까 제가 왜 그것에 끌리는지 고민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만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물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자는 또 다른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줌아웃 전략입니다. 줌아웃은 대상에게서 한 발자국 벗어나 전체를 조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자는 여러 방법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역방향 계열 작성이라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역방향 계열 작성은 글쓰기에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완성된 글에 담긴 주요 논지를 정리하여 역으로 계열을 만드는 것이죠. 역방향 계열 작성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숨겨진 패턴을 찾는 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의 전체를 조망하듯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지엽적인 정보를 걸러내고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감각을 길러줍니다. 책에서는 역방향 계열 예시를 표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그 방법을 실행해봤습니다. 유튜브의 첫 콘텐츠를 기획할 때 저는 심사임당으로 잘 알려졌고 지금은 유튜브 1타 강사 주PD 채널을 운영 중인 주원규 PD님의 인기 동영상을 역설계해봤습니다. 우선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동영상의 한글 자막을 워드로 옮겨서 전체 스크립트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다음 역방향 계열 예시표에 나온 목차를 기준으로 스크립트를 분석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분석해보니까 다음 같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채널 초반 영상과 달리 최근 영상에는 도입 후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삽입했고 중간중간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질문을 하면서 청중을 끌어당기고 집중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유를 이룬 본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고려한 듯 성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틈틈이 전달하여 기대감을 고조시켰고 듣는 사람들이 와닿도록 자신의 경험이 담긴 현실감 있는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논지를 짧게 얘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의 비율은 흡입력을 위해서인지 후반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분석하며 패턴을 찾고 핵심적인 특징을 찾아내는데 6에서 7일 동안 하루 2-3시간씩 투자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천해본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약 일주일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녹다운 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봐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뛰어난 사람의 결과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자료를 들여다보고 패턴으로 인식되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는 끈기를 발휘해야 하고 패턴에서 핵심이 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깊게 고민해야 됐습니다. 역설계를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역설계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생각 수준을 성장시키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에는 마지막 역설계 4단계 분석한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점수판 원칙, 리스크를 똑똑하게 감당하는 법, 전략적으로 연습하는 법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꼭 책을 읽고 저처럼 한번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학생분들은 학교, 학원, 집, 직장인들은 회사, 집의 반복일 텐데 누군가에게는 잔잔한 일상일 수 있지만 저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루함일 수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을 깨고 수면 아래에 있는 나의 내면에 돌을 던져 파문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오늘 소개한 책 역설계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께 기분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